나의 간증. 김주호. 길가의 돌멩이에서 영생의 황금 보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1992년의 저를 떠올려 봅니다. 24살의 청년이었던 저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멩이 같았어요. 들판에 이름 없이 피어있는 볼품없는 풀과 같은 존재였지요. 하지만 쉰을 넘긴 지금,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과 육이 찬란한 황금 보석으로 다듬어진 영생의 불멸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고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불로불사라는 위대한 모험의 선구자가 되었는지 저의 지난 인생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난과 책임, 그리고 일찍 깨어버린 소년. 저는 1968년 전남 해남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운전하시던 아버지와 장사를 하셨던 어머니, 우리 가족은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야 했지만 늘 가난에 쪼들려 살았어요. 아버지의 술과 외도 때문이었지요. 새벽같이 장터로 향하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저는 어린 나이에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동생들을 돌봐야 했어요. 어리광 한번 부려보지 못한 채 조숙해진 제 마음속엔 두 가지 다짐이 새겨졌습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반드시 호강시켜드리겠다. 초등학생 시절 집안 싸움에 밥상이 뒤엎어지는 밤이면 저는 농기구 창고에 숨어 떨며 죽음을 생각했던 적도 많았어요. 약을 먹으면 어떨까? 목을 매면 어떨까? 하지만 상상 속의 죽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끔찍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저는 본능적으로 죽음이 싫었고 생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꼈거든요. 거친 바다에서 마주한 죽음의 공포. 집안 형편상 선택한 길은 인천 해사고등학교였습니다. 학비와 기숙사비가 지원되는 국립학교였기에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군대 같은 통제 속에서 강인함을 배웠고 졸업 후에는 망망대해로 나가 집채만한 파도와 싸우며 투지를 키웠어요. 이태리에서 탄 거대한 철광석 운반선 위에서 저는 대자연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적도 있어요. 태산 같은 파도가 몰아치면 그 거대한 배도 한낱 나뭇잎처럼 위태로웠어요. 아, 인간은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제 영혼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적도 있었어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약 3등 항해사로 진급하며 남들보다 빠른 성공을 맛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격지심과 서툰 실무 때문에 선장님께 매를 맞던 날, 저는 다시 한번 자살의 충동과 삶의 허물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방황의 끝에서 만난 운명적 인연. 제대 후 저는 화이트 칼라의 꿈을 품고 무작정 상경했습니다. 1992년 2월 9일, 이날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찾아온 날이에요. 일본어 학원을 찾기 위해 구로역에서 내린 저는 길을 걷던 한 어르신께 길을 물었어요. 그분이 바로 제 운명을 바꾼 조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단체에 오면 일본 유학의 길이 열려 있어. 그 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이 지금의 승리재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평소 고민해왔던 건강과 장수, 그리고 죽지 않는 법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이긴자님의 말씀은 합리적이고 완벽했습니다. 한 점의 의구심도 들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을 두고 찾아 헤매던 불로장생의 도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삶. 그로부터 벌써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의 제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창고에 숨던 소년이 아닙니다. 파도 앞에서 벌벌 떨던 나약한 항해사도 아니에요. 저는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이 없는 고차원의 수행을 통해 매일매일 완성되어 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도전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모험이라고요. 이 위대한 진리의 기치 아래 우리 모두가 고통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